네,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출석해서 시정연설한 연설문을 집중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설문은 한마디로 논리적 오류, 논리 비약이 많습니다. 자신의 주장의 앞과 뒤가 맞지 않고 억지 주장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문장 또한 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의 글이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는 유치하고 엉성한 문장들로 넘쳐납니다. 역대 대통령 연설문 가운데 이런 수준 이하의 것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연설문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이런 수준의 연설문이 나온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보다 박 대통령의 육성을 많이 담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박 대통령의 사고 수준 지적 능력이 연설문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하고 보고야만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제대로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파 대상에서 적어도 박 대통령만은 빼야 할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 국정화 만능론을 제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좋은 일 7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국정화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에 대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제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국정화하면 민족 정신이 잠식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국정화하면 국론 통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국정화하면 아이들에게 자부심, 자긍심,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국정화하는 거 이것 한 가지로 이런 일이 다 가능하다면은 저도 사실 국정화 찬성하고 싶습니다. 아니 국정하면 이렇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까짓거 그 검정 교과서 포기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만능의 교과서 만들어 달라고 제가 엎드려서 빌고 싶습니다. 아마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문 작성하느라고 밤잠 제대로 못 잤을 겁니다. 지금 국정화 반대 여론이 매우 거센데 바로 이 거센 이 시점에서 연설을 해서 어떻게 한 방에 여론을 돌려놓을지 이 방법을 무척 많이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설문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런지 과장이 너무 심합니다. 국정화 만능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국정화만 하면 이 나라의 미래가 활짝 펼쳐지고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린다고 주장을 했는데 정말 박 대통령 자신도 이 말을 믿는 걸까요? 자, 국정화가 언제 우리의 사명이었던 적이 있습니까? 박 대통령은 국정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면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입니다. 자, 이 말을 정언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정언명령이라는 건 그 자체로 이미 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마치 절대자로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진리요 빛이니 무조건 따르라 하고 하는 이런 선지자 같습니다. 유신 시절 국민교육헌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그러나 내가 태어났는데 왜 제3자가 내 탄생에 의미를 부여합니까? 누가 내 인생에 남이 의미를 부여할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의 의미는 내가 찾는 것이지 남이 규정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도 유신 시절에는 그런 줄 알고 따랐는데 지금 유신 시절이 아닙니다. 그걸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국정화가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누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내려주었다는 겁니까? 참으로 유신스러운 어법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관이 확실해야 우리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화를 세계 속에 정착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고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역사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역사관, 국가관을 위해서 국정화해야 된다고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정체성, 역사관, 국가관이란 무엇일까요? 박 대통령은 이 말의 개념을 연설문에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박 대통령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을 알았다면 결코 이렇게 써먹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사전에 나오는 박근혜 어법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대한민국 정체성, 그건 반공주의, 시장주의, 친기업 국가, 한국 안보를 미국에 의존한 대미 의존, 주한미군 연구주 등 반북,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역사관이란 무엇일까요? 이승만 국부론, 건국론,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산업화업적, 국가보안법, 자유민주주의 승리를 향한 자랑스러운 영광의 역사, 이렇게 요약될 수가 있겠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관은 뭘까요?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에 대한 충성심, 애국심, 그리고 국가주의적 가치관이 될 겁니다. 이 모두가 권위주의 시대에 형성된 정체성, 역사관, 국가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체성, 역사관, 국가관이라는 게 본래 어떤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 혹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여성인가 남성인가. 자, 이런 성적 정체성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사후에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 한번 던져봅시다. 과거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그 속에서 사는 시민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함께 모여서 정하는 겁니다. 설사 함께 정했다 해도 시간이 흐르면 혹은 다수가 다른 선택을 하면 그것도 변합니다. 그 다음 역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란 무엇인가에 관한 생각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유만희 역사학자인 E.H. 칸은 역사란 과거와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나와 과거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거 결과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대화하는 주체인 내가 변해도 역사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과거의 어떤 측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과거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과거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만납니다. 이 대화 과정에서 나와 과거가 함께 변합니다. 누가 어떻게 대화하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국가관이라는 것은 국가란 무엇인가 혹은 국가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생각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국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전체주의, 파시즘 국가도 있고요. 공산주의 국가도 있고 자유주의 국가도 있고 사회민주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자, 21세기는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민주주의 국가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국가는 어떤 국가일까요? 국가와 나는 어떤 관계를 맺는 국가냐? 국가와 나의 관계, 그리고 그 사이에 매개하는 집단, 국가와 특정 집단과 나의 이 3자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국가를 보는 관점도 다양할 겁니다. 국가가 권력을 독점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소화하는가, 아니면 국가 권력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권력과 권한을 최대화하는가, 이 양극단 사이에 다양한 국가관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의 한 형태는 국가주의, 후자의 한 형태는 자유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할 것인가는 개인마다, 집단마다, 정당마다, 지역마다 생각하는데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원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단 하나의 국가관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정체성 역사관 국가관은 특정인이 그 특정인이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진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사회 구성원 다수가 생각하는 것들이 집합입니다. 그렇다고 소수가 생각하는 정체성, 소수가 생각하는 역사관, 국가관이 있는데 그걸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상, 사고, 양심, 생각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생각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2015년 현재 한국의 정체성, 한국의 역사관, 한국의 국가관은 무엇인가요? 이걸 박근혜 대통령에게 질문을 해봐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우선 대통령 자신의 정체성, 역사관, 국가관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먼저 밝혀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왜 당신의 정체성, 역사관, 국가관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 역사관, 국가관이 되어야 하는지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정체성, 역사관, 국가관이 시민들과 다르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걸 물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양한 정체성, 역사관, 국가관의 존재가 불편한 건가요? 그래서 하나로 통일하고 싶은 건가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를 무엇으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가위바위보로 할까요? 아니면 권력이 많은 자가 혼자 정하면 되나요? 박근혜 대통령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박 대통령의 연설문 중에는 논리 비약이 많은데 첫 번째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박 대통령은 검정 체제로는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국정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사 교육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역사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역사 교육을 했고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박 대통령 논리에 따라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 즉 국정 교과서로 교육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반세기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어내고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지난 9월 세계 160여 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은 국가 발전을 염원하는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영광과 비전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배우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홍과 정신을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제대로 전파하는 일입니다. 자, 대통령 이 말대로라면 그동안 올바르지 못한 역사 교육을 한 결과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아닐까요? 대통령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민족 정신이 침식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그동안 검정 교과서로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외국으로부터 문화적, 경제적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박 대통령 말대로라면 이런 현상은 검정 교과서로 역사를 올바로 배우지 못해서 나타나는 위기 상황이라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물론 한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한중 한일 간에도 FTA 협정 체결을 맺었고 인준받으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이라는 거대한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자, 이 모두 박 대통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이 협정은 다른 나라가 한국을 경제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협정이다. 다른 말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건가요? 자, 이렇게 정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류 바람, K-팝 바람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 무역 규모가 세계 10위, 13위권의 경제력을 갖추고 있고 이 경제력으로 세계에 진출을 해서 다른 나라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자, 이건 역시 역사교육 잘못 받은 결과인가요? 외국 지배받는 게 두려우면 북한처럼 국제적 고립을 선택해야지 왜 교과서 국정화를 합니까? 도대체 박 대통령 말이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자가당착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 말입니다.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박 대통령 이 발언 취지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곡, 미화 없다고 장담하면서 예단한 건 바로 박 대통령 자신입니다. 나는 예단해도 너는 예단하지 말라는 건가요? 그건 너무 불공평한 일입니다. 자, 여기 생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 생수가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직 사형 집행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왜 그럽니까? 박 대통령의 역사관은 긍정사관 같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세계에 제대로 전파하는 일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육 정상화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이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 말은 역사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조선이 왜 망했고 그래서 왜 식민지로 전락했으며 왜 해방이 되었는데 남과 북이 분단을 하고 서로 전쟁을 했고 집권 세력의 무능과 부패, 반민주적인 행위, 독재와 인권 탄압이 오랜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 아름다운 나라가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까? 영광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굴곡과 오욕의 역사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배워야 아이들이 올바로 배우는 것 아닐까요? 진정한 긍정은 부정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입니다. 그런 긍정이야말로 공고한 긍정입니다. 그것 없이 무조건적인 긍정만 가르치면 판단력,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멍청이로 키우면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한 사회에 널리 퍼진 생각을 어느 한 사람이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그걸 바뀌는 걸 보고 싶다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그것들이 일정한 흐름으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회적 합의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게 형성되면 그걸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교과서를 바꿔서 이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을 바꾸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드러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확인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박 대통령이 상상했던 것보다 위험한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